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쌤의 허용석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학교폭력에 관한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 제2조 별표에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그리고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 영역을 나누어서 각 영역마다 세부적으로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한 다음에 그 부과된 점수 총점을 산정해서 선도 가능성 그리고 피해 학생의 보호,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까지 고려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심각성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심각성 영역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점수 부과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각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말 그대로 발생한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각성이 매우 높으면 4점, 그리고 그냥 높으면 3점, 보통이면 2점, 낮으면 1점, 없었다면 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부과되는데요. 심각하다라는 개념 자체부터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 때문에 이 점수를 먹이는 데 있어서 조금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성폭력인지 여부, 그리고 폭행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 집단폭력이었는지, 피해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학교폭력 행위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는 어디였는지, 이런 것들이 심각성 판단에 있어서 그 점수를 부과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판단 요소들입니다. 먼저 성폭력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성폭력이 결부되면 심각성은 매우 높거나 높다고 판단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동성 학생끼리의 학교 폭력이라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성폭력이 결부되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행 상해의 정도, 그리고 진단서 제출 여부 등도 심각성을 판단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고 폭력 자체도 그저 예를 들면 그냥 밀치는 정도의 상처도 별로 나지 않은 경미한 것이었다면 심각성은 낮거나 거의 없다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나 폭행 상해의 정도 자체가 심각하고 그 때문에 상처도 심각하고 진단서 내에도 몇 주 진단서까지 끊어졌다 그러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요구가 매우 강하고 그리고 그 학교 폭력 사안 자체도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해 학생의 수도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았다면 소수의 학생이 피해를 본 경우보다 좀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특히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수도 봐야 되는데요. 가해 학생의 수가 많은데 피해 학생 한 명을 그런 폭력이나 상해를 통해서 괴롭혔다. 이 경우 심각성은 매우 높게 되겠죠. 그래서 피해 학생의 수도 봐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 학생의 수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중요할 텐데요. 일반 폭행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이 그 형법상에서도 그 처벌의 수위가 다르듯이요.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이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무슨 일반적인 형법 사안에서 나오는 위험한 물건보다는 커터칼과 같이 학생들이 보통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심각성은 매우 높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장소, 시간에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심각성을 높게 보겠다는 의미겠죠. 그러한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밀폐되고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장소, 뭐 빈집이나 창고, 그리고 학교 옥상, 이러한 장소는 좀 위험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심각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위험한 시간, 이거는 뭐 야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 형법에서도 야간에 이루어진 폭행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그런 법률이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학교폭력 자체가 야간에 발생했다면 심각성을 높이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조치 기준 중 심각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구체적인 요소들, 즉 성폭력 여부, 진단서 제출 여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그리고 장소와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수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처럼 가해학생 조치의 기준은 정량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법적인 판단과 이제 교육적 판단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그리고 공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또 여러분 뭐 문제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비 율쌤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비 율쌤 허윤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